안녕하세요. 저는 ACC와 3기 테크톡에서 발표하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이서연입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처음 만나는 MCP인데요. 다들 MCP라는 키워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테크 관련 유튜브나 자료들에서 MCP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MCP란 무엇일까요? GPT가 일정도 잡아줄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디자인에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개발 생산성도 훨씬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MCP의 시대에서 저희는 MCP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로 엔트로피 클라우드 AI 개발사에서 개발했습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이 외부 데이터 소스 또는 도구와 통신하는 방식을 표준화한 개방형 프로토콜인데요. 표준화했기 때문에 USB-C 포트에 자주 비유되어 사용됩니다. MCP가 제공하는 이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양한 데이터 소스 또는 도구를 한 클라이언트에서 쉽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마다 그에 맞는 연결 코드들을 새로 개발을 했어야 했는데 MCP를 사용함으로써 코드를 생성하기 쉬워졌고 유지 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다양한 LLM 기반 클라이언트에서 유연하게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MCP 서버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한정된 데이터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도 높아졌습니다. 또 MCP를 통해서 서버 단위로 기능을 분리해서 로컬 MCP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유지 보수 확장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MCP의 통신은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로 통신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MCP 호스트, MCP 클라이언트, MCP 서버로 나눕니다. MCP 호스트는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며 그 예시로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나 커서 IDE가 있습니다. 호스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 안에 MCP 클라이언트 구현체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안에서 이 그림과 같이 여러 MC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여러 MCP 서버와 동시에 연결을 진행해 줍니다. MCP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동작해서 호스트와 서버 사이 통신을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MCP 서버와 1대1 연결을 유지하고 요청을 전송합니다. 연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 번 연결되었을 때 여러 개의 통신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와 서버의 사이에서 연결다리를 하면서 메시지를 직렬하거나 역직렬하는 것도 담당하며 상태를 관리하고 에러 핸들링도 담당합니다. MCP 서버는 AI 모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기능이나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 이 기능과 데이터를 맥락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자신이 제공하는 기능과 데이터를 노출하고 싶은 만큼만 제한된 형태로 노출합니다. MCP 클라이언트 요청에 응답을 합니다. MCP 프로토콜은 JSON RPC 2.0 기반인데요. 왼쪽에 MCP 요청, 응답 형식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JSON 구조 하에서 JSON RPC 버전을 2.0으로 하면서 요청과 응답이 진행이 됩니다. MCP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방식을 페이지별로 설명하면 우측과 같은데요. 먼저 초기화 페이지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초기화를 요청하고 서버는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데이터 혹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capabilities로 제공을 하며 또한 프로토콜 버전을 제공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는 초기화 응답을 정상적으로 수신했다고 알림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퍼레이션에서는 어떤 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조회하고 툴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퀘스트 형식에 맞춰서 파라미터를 분해하는지 확인하고 파라미터를 전송하고 또 응답을 받고 그러한 상호작용이 처리가 됩니다. 오퍼레이션을 모두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연결을 끊어야 하는데요. 그 단계가 셧다운 페이지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을 정리하고 통신 세션을 정상적으로 종료하면 프로토콜이 종료되게 됩니다.
MCP에는 콘텍스트가 제목에도 들어가고 콘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MCP 서버가 제공하는 실제 데이터와 도구 프롬프트들을 말합니다. 세 가지 종류, 리소스, 툴, 프롬프트로 범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리소스는 데이터 노출입니다. REST API로 비유한다면 GET API를 사용할 때와 비슷합니다. 모델이 참고할 읽기 전용 데이터를 말하며 모델의 지식 기반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예시로는 파일 시스템 내용, 데이터베이스 내용, 문서 등이 있겠습니다. 툴스는 동작을 노출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REST API 중 포스트나 딜리트와 비슷합니다. 모델이 호출할 수 있는 기능 또는 함수를 의미하며 입력 파라미터와 출력 방식을 이전 슬라이드에 있었던 리퀘스트와 레스폰스처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단순하게 문장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메시지 전송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콘텍스트입니다. 프롬프트는 상호작용 패턴을 정의하는 것으로 모델에게 입력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반복적으로 쓰이는 지침이나 형식화된 요청을 미리 정리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면 편하기 때문에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커서 ID에서 커서를 호스트로 사용할 때 MCP 서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습과 같은 느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서 웹사이트에서 IDE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다음 커서 앱을 실행합니다. 프로젝트를 열면 현재 이름은 리액트 스터디이지만 아무런 파일은 없는데요. 프로젝트 화면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커서에 있는 AI 모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탭이 열립니다. 커서에서 Preferences, 커서 세팅스를 클릭하면 커서 설정을 편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Tools Integrations에 MCP Tools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Add Custom MCP를 클릭하게 되면 mcp.json 파일이 열리면서 이 JSON 형식의 내용에 연결할 MCP 서버와 알맞은 파라미터를 삽입하면 MCP 서버에 쉽게 연결이 됩니다. AWS에서도 다양한 매우 많은 MCP 서버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GitHub 리드미 페이지에 나와 있는 MCP 서버를 캡처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가 AWS 서비스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 다이나모DB나 어로라, MySQL, MCP 서버 등등 람다도 또한 제공하고요. 저희가 사용해본 서비스들은 다 MCP 서버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다른 MCP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시다시피 IAM 계정이나 그런 키들을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해야 하는 필요가 있어서 저는 AWS Documentation MCP 서버를 사용하는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AWS Documentation MCP 서버 GitHub에 들어가면 이러한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MCP 서버에 연결할 수 있다고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앞서 보여드린 mcp.json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을 하면 MCP Tools 메뉴에서 연결이 되어서 초록색 버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MCP 서버에서 현재 3개의 툴을 제공해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커서의 챗 탭에서 S3 버킷 네이밍 룰에 대해서 문서를 확인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커서의 LLM AI가 왼쪽에 표시가 되었던 read documentation 이라는 툴을 알아서 선택을 해서 파라미터 또한 알맞게 넣어서 그에 해당하는 리절트를 반응하고 그를 바탕으로 응답을 생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URL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표시되는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노션 MCP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노션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View My Integration을 클릭한 후 새로운 나의 API 통합을 생성한 후에
시크릿 키 API 키와 그리고 어떤 웹페이지, 노션 페이지에 대해서 이 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서머 베케이션 2025라고 하는 페이지를 허용하는 API 인테그레이션을 생성했는데요. 이러한 노션 MCP API 연동 과정을 더 쉽게 도와줄 스미서리 AI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웹사이트에 노션 MCP를 검색하게 되면 노션 MCP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템플릿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토 방식과 제이슨 방식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오토 탭에서는 앞에서 복사한 노션 API 키를 넣고 커넥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저의 데스크톱 앱을 열어서 mcp.json을 편집한 후 MCP 서버에 연결을 합니다. 제이슨 탭에서 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복사를 직접 한 후에 제이슨을 직접 편집해서 저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완료하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MCP 툴스에서 연결된 MCP 서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버튼은 Enable Disable이고 이 각각의 툴스도 클릭하게 되면은 Disable을 할 수 있습니다. 탭에서 골뱅이 노션을 하게 되면 노션 MCP 서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컨텍스트로 제가 권한을 허용한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달라고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앞에서 제공된 툴스 중에서 서치와 getBlockChildren이라는 두 개의 툴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응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 툴 같은 경우에 이러한 파라미터를 해당 MCP 서버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그에 맞게 LLM이 생성을 하였고 getBlockChildren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성을 하였고 위에선 잘렸지만 아래에서 보시면 리절트가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MCP 서버 사례들이 있는데요. 스미서리 AI라는 플랫폼은 다양한 MCP 서버를 쉽게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표시를 해주는데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서버의 경우에는 공식 웹사이트인데 언어별로 MCP 서버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SDK를 사용해야 하는지와 공식 MCP 서버, 서드파티 서버로는 또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MCP 사례로 이렇게 7가지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데스크탑 커맨더 같은 경우 터미널에 저희가 입력하는 커맨드 명령을 대신 실행하고 파일 관리까지 해주는 MCP 서버입니다. 슈퍼베이스 MCP 서버의 경우에는 슈퍼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관리하고 직접 쿼리까지 날릴 수 있는 MCP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MCP를 활용해서 웹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 개발까지 LLM에게 맡길 수 있다는 그런 강좌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그마 MCP도 있는데요. 피그마 MCP는 피그마 UI 디자인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LLM에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더에서도 블렌더 공식은 아닌데 3D 모델링을 LLM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하게 해주는 블렌더 MCP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단순히 텍스트 생성뿐만 아니라 UI 디자인이나 이미지나 3D 모델링까지 AI가 생성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들에서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MCP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글 맵 MCP를 통해서 구글 맵의 장소를 검색하거나 혹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션 MCP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노션 페이지를 읽거나 읽는 것뿐만 아니라 노션 페이지를 생성하고 그 내부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까지도 LLM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슬랙 MCP의 경우에는 채팅 내용을 읽고 혹은 채팅 생성과 관련해서도 MCP 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MCP 서버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백엔드 서버를 개발할 때 만든 백엔드 서버와 AI를 함께 사용하고 싶다 하면 사용할 AI를 위한 MCP 서버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서버의 GitHub에 리드미에 들어가 보시면 MCP 서버를 직접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해당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Q&A가 있으시면 발표 이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